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521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내 한 달 만에 8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는 확진자 주간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구 경북의 확진자 주간 발생률은 242.5로 전국 평균 240.8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형 콘서트에 6만여 명이 몰리면서 주간 발생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광복절 연휴와 개학 등의 변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피해는 중증화율이 높은 건강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방역과 검사, 치료와 관리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제때 보완해야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이라 고속도로 위 막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 분기점 139km 지점부터 일대 5km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칠곡 분기점에서 칠곡 물류나들목까지는 속도 더 떨어져서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구 120km 지점부터 교통량 많아지면서 다부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남대구나들목 방향은 대봉교에서 침상교까지 극심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와 칠곡에는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현재까지 20에서 40mm의 비가 내렸고요. 내일까지 3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1도 분포 보이겠고 비가 그치는 곳에서는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국군부대 4곳, 미군부대 3곳 등 도심의 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북 칠곡군이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재욱 칠곡 군수가 제5군 수지원사령부 또 육군 제2작전사령부 54단 등과 함께 미군 캠프워커를 유치해서 밀리터리 타운 조성을 구상 중인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이전 실무진이 조만간 칠곡군을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에는 김재욱 당선인 시절부터 지천면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완화를 통해서 군부대 유치 추진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대구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패키지 형태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미 칠곡의 경우에는 미군 기지가 또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칠곡군이 6.25 전쟁 때 최종적인 전선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도 좀 각인돼 있는 만큼 군부대 이전이 칠곡군이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나서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앞으로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미군 부대가 또 이전하게 되면 미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국방부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전 사업은 지자체가 새 부지에 부대를 지어주고 네. 군이 기존 군부대를 지자체에 내놓는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군부대 이전 의사를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이 전달하겠다라고 네.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칠곡군이 성사 그 유치 의사를 이제 밝혔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뭐 일단은 대구시 도심에 있는 이 군부대 이전이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가 그 광복절이자 말복이었는데요. 그 동물보호단체가 어제 그 칠성 게시장 인근에서 이 게시장의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구 칠성시장에서 14개 그 보호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대국민연대 그 회원 100여 명이 게시장 폐쇄를 요구하면서 집결을 한 건데 이들은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복장을 좀 맞춰 있고요. 개 식용은 인권 유린이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이들은 그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는 명백히 식품 원료가 아니며 개의 지육을 유통, 판매 또 원료로 가공 및 조리하는 모든 영업장이 불법이라며 식약처는 개를 식용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단속과 처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가진 이후에 칠성시장 일대 개 식용 가게가 들어선 골목을 한 바퀴 돈 뒤에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까지 약 3.1km 구간을 행진을 했습니다. 칠성시장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개 식용 시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1946년 문을 연 칠성 게시장에는 현재 개고기 판매 업소가 10여 곳 가량 10여 곳 정도 이제 영업을 남아있군요. 하고 있는데요. 전국 3대 게시장으로 불렸던 성남 모란 게시장은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 가축 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살장을 없앴고 2018년에는 폐쇄가 됐습니다. 또 부산의 구포 가축시장도 부산시가 도시계획으로 이 게시장 부지를 수용하고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 폐업 보상을 좀 진행해서 2019년 문을 닫았는데 네. 이 칠성 게시장은 좀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게 시장 부지 내에 이제 좀 그 판매업소가 적고요. 이 외부 시장과 붙어 있는 부지에 좀 게시장 업소가 많습니다. 개 그 취급업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걸 시장 부지를 좀 수용함으로써 좀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현재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 도태되는 게 좀 일단은 좀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입장을 대구시는 보이고 네. 있습니다. 또 상인들의 살 길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네. 방금 자연 도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좀 선택지를 또 주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부지 외에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구시가 좀 대안 모색에 마련할 대안을 좀 예. 고민해야 될 것으로 고심하고 보입니다. 있군요.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팀들이 이 종목과 관계없이 이 순환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이 대구 FC의 가마 감독이 최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대구 FC는 지난 14일에 이 가마 감독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 부진에 이 책임을 이유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후임 감독 선임 전까지는 최원건 수석 코치 감독 대행 체제로 이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삼성 라이온즈 역시 이 허삼영 감독이 사퇴하면서 지금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 이 대구 역시 지금 리그에서 지금 10경기 무승 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때는 이 스플릿 A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도 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등까지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단 오는 18일이죠.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 16강전 이 전북 현대와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 네. 이때 뭔가 승리를 거둬야지만 지금 감독 대행 체제로 갔을 때 이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치수원 다변화를 두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동 댐물을 대구 치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구의 물 문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만났습니다. 이 안동댐 물을 대구 식수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낙동강 상류댐 원수 활용 방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과 공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그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낙동강 상류 댐의 물을 그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예. 대구시와 안동시는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또 업무 진행 절차에 따른 로드맵 수립 등은 앞으로 그 실무 추진단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대구시는 이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을 우선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맑은물 하이웨이 이 시간에도 몇 번 좀 전해드렸는데 네. 맑은물이 이제 댐물을 말하는 거고요. 하이웨이는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당 상류로 옮기는 이제 기존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 대신에 이 도수관로를 설치해서 안동댐이나 이마댐물을 대구의 취수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 도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1조 4천억 원 정도. 그 비용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수관로 설치비를 대구시와 안동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댐물을 관리하는 수장공사가 설치비 70%, 또 30%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수장공사가 과연 9,200억 원을 이 선뜻 부담할지 이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다. 의문이 남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이 1인당 월 1,000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안동댐 1급수를 이용할 수 있다. 홍 시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계산인 건가요? 일단 좀 안동 원수를 가져올 경우에 비용을 계산해 보면 시민 말씀하셨듯이 시민 1인당 월 1,0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한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그렇군요. 또 환경단체에서는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지금 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안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9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로부터 장기간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댐은 상수원으로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통상적으로 안동댐 물이 1급수로 측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래 퇴적층에 토사를 채취해서 조사를 하면 중금속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예. 실제 환경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낙동강 상류 수질 퇴적물 측정 결과에서 안동댐의 퇴적층 3곳에서 이 카드뮴 농도가 나쁨에서 또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1급수인데 퇴적층의 토사가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는 거잖아요. 대구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그 수돗물 취수를 하면서 댐에 이제 바닥을 좀 파헤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예로 든 게 서울 수도권의 한 2천만 명 정도의 식수원인 팔당댐의 식수도 오염된 댐 바닥을 좀 파헤치지 않고 취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기창 안동시장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중금속이 포함된 물을 대구에 판다고 안동을 비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중금속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 하류로 방류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라며 환경단체에게 되물었는데 네. 환경단체가 근데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하천 오염돼서 문제를 제기를 계속하긴 했고요. 환경단체는 이게 실제부터 파악해서 이게 안동댐 상류에 그 봉화 석포재련소가 있잖아요. 네. 환경 오염부터 좀 차단하라.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동에서 이제 대구에 물을 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물 문제로 구미시와 좀 이 싸움을 통해서 갈등하지 않겠다, 이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네.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끌어와서 대구시에 이 공급해서 구미시에 주겠다고 약속했던 인센티브 100억 원과 이 통합신공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또 농산물 판매 등 이거 구미시에 약속했던 모든 지원을 안동시로 돌리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공기창 안동시장이 후보 시절에 안동 시민에게 수돗물 반값 공급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안동이 1976년 댐이 만들어졌지만 이 물을 쓰지 못하고 지금 반변천에서 정수한 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수돗물 생산 원가가 대구보다 2배 비싸고 이 공급 원가도
약 3분의 1 정도 대구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네. 안동에서 이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동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하고 또 광역 이 대구까지 이 상수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류 지역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 기금을 받아서 안동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네. 안동시는 사업 기간 8년간 이 총 사업비 9,200억 원을 들여서 하루 치수량 63만 평방미터, 이 정수량 60만 평방미터 규모의 치정수장을 짓고 이 연장 길이로 보면 180km의 관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미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쭉 전해드렸듯이 그 현재 기류가 좋지만은 않은데요. 당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치수원을 그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옮기는 방안 그리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좀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난 11일 이 안동시와 구두긴 하지만 합의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평 취수장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투트랙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최수원 다변화 정책, 즉 그 구미 해평 취수장의 공동 이용은 이 환경부와 대구시 또 구미시가 협약을 했고 기재부의 예타까지 좀 통과한 정부 사업입니다. 그 환경부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 변화를 요청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그 기존의 사업을 좀 왼쪽으로 되돌리려면 환경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대신 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이게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구미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일에 김장우 구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치수원 관련 협약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 구미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서 대구 치수원 이전은 대구시의 문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물은 공공재인데 물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이 구미시의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었고요. 12일에는 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이상 대구 시민들이 구미공단 폐수에 인질이 되지 않도록 이 폐수 배출 공해 기업은 구미공단에서 퇴출시키고 새로운 기업의 입점 시에는 이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좀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도 구미 산단 이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이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도 밝혔는데 사실 그동안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했던 이 30년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다시 환경부와 같이 체결했던 이 치수원 다변화 이 상생 협약 이전으로 지금 관계를 되돌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간 상태네요. 네. 구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등과의 이 협약대로 좀 추진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해평취수원 상생구미연합회 이 조직은 그 전에도 사실 그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그 정부와 협의가 됐을 때 예. 좀 찬성 입장을 밝혔던 곳입니다. 어제 그 취수원 다변화 협약이 일부에 좀 그릇된 인식으로 무산될 위기라며 구미시 등에 대해서 협약을 이행할 것을 좀 요구를 했는데요. 이 단체는 그 오는 29일까지 지금 가시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이제 실력 형사에 나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원인 제공자. 네. 사실상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입장문을 좀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이 구미시장도 오늘 휴가가 끝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민선 7기와 다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미시와 또 환경부 협약을 체결할 때 사실 여기에 주체 중에 한 곳이 경상북도였습니다. 경상북도가 협약 체결의 주체로 들어갔는데 네. 이 지금까지 놓고 보면 안동시, 구미시와 갈등하고 협약을 하는데 경상북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민선 7기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에 좀 협치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이 귀국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할지도 앞으로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재 나설지. 네, 나설 수밖에 예. 없는 상황입니다. 구미 씨와 예. 맺었던 협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 협약의 당사자인 경상북도도 이걸 깨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지자체, 기초단체와 이 대구시와의 관계 중재를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가 좀 잦아들었나 모르겠네요. 아직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운전 조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야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윤가연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안전을 주제로 더위가 누그러드는 야간에 특별한 체험을 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해당 안전 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관을 했다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의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시 중구 남일동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구내 진천역에서 안심역으로 운행하던 1079호 전동차 안에서 한 50대 남자가 불을 지른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왕관기를 사용해서 내려올 때 안전벨트를 연다. 안전벨트를 연다. 무서워요. 원래 이 정도 속도로 내려와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왕관기 체험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씩씩한 친구가 내려갈 거예요. 아버님. 네. 자, 따님 내려올 거예요. 따님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서연아. 화이팅! 자, 한발 들고 가보자. 생각보다 무서운데. 불렀으면 무서웠을까요? 지금 불이 안 났기 때문이야?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그래도 생각보다는 한번 배워뒀으니까 닥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았는데 안 무서웠어요. 평상시에 왕관기를 보고 어떻게 쓰는지 몰랐는데 오늘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렇게 소개도 있고 또 완강기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네요. 네, 지하철 참사에 대한 안전 체험을 하기 전에 어떻게 2.18 참사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VCR을 보고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왕관기 사용법 또한 직접 착용하고 배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6살 어린아이부터 부모님까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현정이고요. 동구 불로동에서 왔어요. 가족들하고 왔었는데 그전에도 시민안전 테마파크 방문하면서 소방관 아저씨들께서 너무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걸 보고 또 나머지 체험은 다 했었는데 지하철 체험만 못해서 또 이렇게 퇴근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1시간이지만 굉장히 알찼던 것 같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더위를 잊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지하철 사고로 인해가지고 한 번씩 타게 되면은 사실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혹시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오늘 이렇게 소방관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염두를 해서 그 비상벨브 그것만 생각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왔어. 문 열기랑 지하철 대피랑 지진 대피해봤어. 교통안전체험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주말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청도 안 됐었고 주중에 이게 야간에 덕분에 신청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알면서 비상시 어떻게 나가는지 한 번 더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두고 체험을 해두면 좀 예비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취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비상구와 왕강기 위치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렇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의 교육, 관계자를 만나서 교육 내용과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 이인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야간 체험은 여름방학 및 이제 휴가 기간 중에 시민분들한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덜 더운 야간에 저희 지하철 안전 체험 그리고 위기 대응 체험 19시 반부터 2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운영 중에 있는 행사입니다. 시민안전 테마파크 체험장은 제일 메인 체험인 지하철 안전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장에는 교통사고안전체험장, 자전거안전체험장, 도로교통체험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간 쪽에 보면 위기체험장에는 화재진압체험장, 그리고 유아대피체험장, 폭염미세먼지 체험장, 농협 및 왕강기 체험장, 대구지상철 3호선 모노레일 체험장이 있습니다. 1층 분수대 쪽에 물수화기가 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우선적으로 일단 그늘진 곳,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테마파크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여러 주변 볼거리도 잘 보시면서 폭염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는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대구와 경북 남부는 30에서 100mm 정도인데요.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